예, 정말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경기 언론인 클럽의 송광석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마침 수능일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경기도민들 앞에서 시험을 똑같이 치릅니다. 저 나름대로 저희 지역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양평군, 또 여주군, 또 가평군, 처음에는 가평, 양평을 중심으로 3선을 했고 이제 지난해부터 여주까지 포함이 돼서 4선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과분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성원을 받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4선을 하면서 앞에서 우리 송광석 이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국회에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역임을 했고, 당에서는 홍보기획본부장을 비롯한 사무총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과분하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할 수가 있었고, 그 과정에 2번 재수를 하고 3번째 우리 국민들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던 평창 2018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4선을 하면서 정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어야 될, 뼈가 묻혀야 될 경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경기도, 경기라고 하는 이름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바로 1018년 고려 현종 때부터 경기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96년 전에부터 이름을 쓰기 시작을 했고, 오는 2018년이 되면 1000년의 역사가 됩니다. 바로 내년에 새로 취임할 경기도 도지사는 새로운 1000년의 역사를 써야 될 준비를 하는, 4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될 의미 있는 도지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러한 경기도, 이 15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지금 우리 경기도의 인구가 120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향후 2020년이 되면 15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 추세대로 나간다라고. 지금 서울의 인구가 1000만입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중심의 자치도가 되는 겁니다. 이 경기도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이 상태로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경기도가 어떤 길을 가고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인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부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산업화 과정 속에서 역할을 했고 어떻게 형성이 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경기도, 1960년대의 우리 경기도는 청계천 고가도로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청계천변에 있던 판자촌을 강제 이주하는 광주 대단지가 형성이 되면서 성남시가 형성이 되었고, 또 구로공단에 서울 시민들이 써야 될 의복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을 생산해내는 공단을 형성을 하면서 그 공단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거주를 해야 될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산리를 중심으로 광명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 여기저기 산재했던 많은 도심지에 부적합한 많은 공장들을 이제 강제로 이주를 해서 이전을 시킬 필요성에 의해서 반월공단, 시화공단이 만들어지면서 안산시가 형성이 됩니다. 저는 이 시대를 경기 1.0 시대로 규정해 보았습니다. 1990년대 서울시는 급격히 팽창을 하게 됩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되고 국가적 과제로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권이 유지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 호 건설의 캐치프레이즈 하에서 새롭게 시작한 5대 신도시가 바로 일산, 분당, 삼부, 평청, 중동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 뒤에 2000년도 진입을 하면서 이렇게 해도 서울시의 주택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이 부동산 폭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점적으로 하면서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동탄, 판교, 광교, 위례, 운정, 한강, 파주, 고덕 또 남양주, 용인, 죽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시대를 저는 경기 2.0 시대로 규정을 합니다. 1.0 시대, 2.0 시대 이러한 경기도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 번도 경기도의 필요에 의해서 도시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서울의 필요에 의해서 도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도시도 처음서부터 규모 있는 계획적인 도시가 아니라 오로지 서울이 필요한 주택, 공장 필요에 의해서 도시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시적 문제들을 고스란히 안게 됩니다. 그 과제가 바로 우리 경기도의 과제였었고 그동안 역대 모든 도지사들께서 열심히 일을 하셨지만 그거 메우는데 급급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경기 1.0 시대, 2.0 시대를 겪으면서 오늘날 경기도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36%.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국은행 본부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니까 통계치를 보니까 우리 경기도민들이 1년 동안 쓰는 카드 사용 액수가 무려 47조나 됩니다. 그 중에 36%인 17조를 경기도가 아닌 서울에 썼습니다. 무엇을 반증합니까? 왜 우리 경기도민들은 경기도에 살면서 36%의 소비를 서울에 가서 해야 됩니까? 170만 명,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하루에 우리 경기도민들은 어쩔 수 없이 학교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는 문화향유를 하기 위해서 또는 쇼핑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출퇴근을 하거나 움직여야 됩니다. 하루에 170만 명이라고 하는 경기도 도민들이 이동을 하게 되니까 출퇴근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루에 2-3시간을 거리에서 소비를 해야 됩니다. 이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이러한 경기도의 문제들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 1.0 시대, 2.0 시대, 1.0 시대에는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쫓겨서 경기도로 왔습니다. 2.0 시대에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경기도로 이전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왔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주체적으로 이렇게 밀려드는 경기도민들을 받을 준비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마다 교통 문제, 일자리 문제, 또 교육 문제, 문화적 향유를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동안 지자체를 중심으로 또 우리 지사님들이, 역대 지사 선배 지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온 정력을 다 쏟아부었던 겁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 경기도민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명실공히 지금 현재도 1200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자치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제가 3선을 한 양평, 가평,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변방입니다. 경기도 중에서도 변방이고 가장 낙후됐던 곳입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저에게 표를 던져주면서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을 발전시켜달라. 그래서 제가 되물어봤습니다. 발전시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규제도 좀 풀고 공장도 좀 들어오고 그러는 것이 발전이 아니겠느냐. 공장 더 들어오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3선을 하고 나서 지난해 총선을 치를 때에 여주가 합쳐졌어요. 제가 여주를 갔습니다. 여주 그 당시에 군민들이, 지금은 시민들입니다마는, 시가 돼서 시민들입니다마는 여주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평, 가평만큼만 해달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양평, 가평이 무엇이 여주보다 낫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인구도 여주가 더 많고 공장 기업 수도 여주가 훨씬 더 많은데 왜 양평, 가평만큼 해달라 하는 말씀을 하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지금 전국에 군이 85개가 있습니다. 그 군 중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군은 5개가 채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이 기장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과 접해 있는 군입니다.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이 두 번째로 높은 곳이 양평군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처음 국회의원 시작했던 2000년도에는 양평군의 인구가 8만 명이 채 안 됐습니다. 지금 10만 5천 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동안 양평군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했던 대로 규제가 더 풀리고 공장이 들어서고 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양평에 사는 것하고 서울에 사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것, 의식주 문제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먹는 거, 양평 사람들이 친환경 농산물 짓죠. 내가 먹는 농산물 제초지 않습니다. 농약도 안 씁니다. 화학비료 안 씁니다. 우리 양평이 친환경 특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만은 서울 사람들, 도시에 있는 사람들 출처불명의 음식들 먹습니다. 농약을 쳤는지 DNA 조작을 했는지 모르는 음식들을 먹습니다. 훨씬 잘 먹습니다. 질 높은 식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입고 있는 옷, 서울에 돈 많은 사람들이 입는 옷들 브랜드 가치 때문에 비쌀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양평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과 기능상의 차이 없습니다. 집,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양평 출신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부러워합니다. 한번 가서 살고 싶은 곳. 왜 그럴까요? 이제 비싼 주택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서울은 꽉 차 있습니다.
이제 그 여지를 안고 있는 것이 바로 경기도입니다. 이 경기도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기도,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기도를 저는 경기 3.0 시대로 규정을 해봅니다.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 경기도민들이 하루에 2~3시간씩 시간을 해서 출퇴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한 최첨단의 산업들이 즐비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있는 창조를 선도하는 이러한 경기도야 합니다. 또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요즘 학교 보내기 무섭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도 안 낳습니다. 양질의 교육, 양질의 문화생활, 이것뿐만 가지고 또 해결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학교를 보낼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안심하고 내가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것, 안전한 경기도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서울보다 나은 자연환경, 서울보다 나은 문화환경을 갖춘다라고 하면 서울이 따라갈 수 없는 자연환경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문화환경을 바꿔간다라고 하면, 그래서 경기도민들이 질 높은 삶을 영위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경기 3.0 시대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리드하는 대한민국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중심지만 되겠습니까? 전 세계의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만들 거냐? 저는 대한민국을 리드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K밸리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판교 테크노빌, 또 수원을 중심으로 한 광교 테크노빌, 화성, 용인, 평택까지 이 라인을, 이 벨트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실리콘밸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실리콘밸리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실리콘밸리의 지도 위에다가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 기업들을 얹어보았습니다. 빽빽합니다. 이것은 판교 테크노빌입니다. 제법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훤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판교, 광교, 수원, 기흥, 화성, 평택까지 이 벨트를 K밸리로 명명을 했습니다. 이 K밸리를 어떻게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동북아의 경제적 허브로 만드느냐가 향후 경기도의 미래이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온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동안 제가 이 K밸리를 연구를 하면서 실리콘밸리와 K밸리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을 대략 정리를 해봤습니다. K밸리나 실리콘밸리나 IT, BT를 중심으로 한 하이테크 중심의 산업이 몰려 있습니다. K밸리와 실리콘밸리 내에 있는 학교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왜 이것을 비교를 했느냐? 실리콘밸리에 가서 어떻게 실리콘밸리가 형성이 될 수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스탠포드라고 하는 걸출한 대학이 있었습니다. 동부의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MIT 대학, 우리가 얘기하면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형성되지 않은 실리콘밸리가 왜 스탠포드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을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실용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업을 학교 모토로 삼는 교풍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 졸업생들 중에서 열의 3명은 창업을 한 번씩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에 스탠포드 대학 졸업생들이 창업한 기업 수가 무려 3만 9천 개가 됩니다. 이 3만 9천 개의 기업들이 생산해내는 1년 생산 총량이 무려 2조 7천억 불입니다. 여러분들 2조 7천억 불 감이 안 잡히죠? 우리 대한민국 1년 총 생산량이 1조 1,300여 불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2년 총 생산액보다 더 많은 생산을 스탠포드 출신들이 해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 지식 기반 산업의 중심지로 만든 요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 K밸리에 있는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뭐가 있는가? 성균관대, 단국대, 경기대 등 아주대 등 19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숫자는 많습니다. 실리콘밸리에는 스탠포드, 버클리 등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창업 지원 교육기관이 있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싱귤레리티 대학, 드레이퍼 대학 이러한 창업 지원 대학 교육기관이 있어요.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나라는 아마 이것을 만들라고 하면 지방 정부나 정부가 관주도로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민간 주도로 기업들이 만들어낸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창업 지원 기구를 봤습니다. 지금 판교, 광교 이 테크노빌은 철저하게 우리 경기도 주도의 타운입니다. 그래서 창업지원기구로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있고 판교 테크노밸리 지원단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를 봤습니다. 플러그앤플레이 테크센터가 있고 500 스타트업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철저하게 민간들이 만들어낸 기관이었습니다. 이 기관에 우리 대한민국의 벤처기업들도 정부가 선발을 해서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제가 있었고 만나보았습니다.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 지역은 철저하게 정부 관주도라고 하면 이제 실리콘밸리는 민간 주도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실리콘밸리의 버금가는 K밸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민간 주도로 갈 수가 없습니다. 민관이 같이 결합을 해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업 지원 교육기관이 필요합니다.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신화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종문 회장을 만나 뵙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종문 회장님께서 그 신화를 대한민국에다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가칭 이종문 대학을 우리 K밸리에다가 만드는 겁니다. 이종문 회장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인적 네트워크 그것을 10분 활용하고 그 가치와 철학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던지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이제 이 K밸리를 중심으로 많은 공공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 부지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해서 이러한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도 만들고 또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센터도 만들고 전 세계에서 유수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연하고 우수한 인력들을 모아서 사무실을 공유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끔 유도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새로운 우리의 먹거리들이 미래의 먹거리들이 창출되어져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것이 중심축이 되어서 저는 실리콘밸리와 버금가는 동양의 허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센터에서는 일주일에 요일별로 분야별로 내가 개발한 아이디어나 또는 내가 창업해가지고 내놓은 기술을 누구나가
와서 발표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거기에는 전 세계의 기업들 또는 전 세계의 자본들이 와서 파이낸서들이 그것을 사냥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과연 우리 K밸리가 성공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구, 창업, 생산, 판매 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하고 나서 창업가와 투자자 간의 네트워킹을 이루어주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판교 테크노빌에 유수의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일은 판교에서 하고 휴식은 강남으로 갑니다. 이 지역이 살게끔 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최고를 리딩하는 문화를 이 지역에 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가 함께하는 K밸리를 만들게 되면 저는 세계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K밸리를 거닐어야 되고 거쳐가야 되고 동남아 전 세계 젊은이들이 이 거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찾아오는 경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이나 현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사가. 과거에 강북 중심 시대에는 다 태평로를 중심으로 강북이 있었어요. 이제 삼성이 강남 내거리에 있고 현대가 양재동에 있고 내려옵니다. 저는 점차 이미 지식 기반 대표적 기업들은 판교로 왔습니다. 향후 저는 삼성이나 현대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도 우리 경기도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도래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 바로 경기 3.0 시대입니다. 이러한 경기도는 창의적 일자리가 가득한 창조도시가 되고 또 자연과 문화를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이러한 곳이 됩니다. 그림으로 한번 예시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간 관계상 K밸리를 중심으로 남부권의 경기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예시했습니다. 이제 서부권 평화의 상징인 DMZ 평화공원을 중심으로 한류를 접목한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경기 동북부 아트밸리 구축을 통해서 대표적인 문화예술 도시, 그래서 천혜의 자연 속에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관광 자족형 도시, 이것이 제가 그리는 경기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경기도는 1도와 3도가 함께하는 주거 통합형의 도시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기도는 더 이상 서울의 변방이 아니고 서울의 배후도시가 아니고 이제 서울 사람들도 경기도에 와서 쇼핑하고 경기도에 와서 문화생활을 해야 되고 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누구나가 원하는 일자리, 지식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창조를 선도하는 경기도, 누구나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가 있고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안전한 경기도, 또 자연과 문화를 향유하면서 삶의 질을 구가할 수 있는 그러한 경기도, 이러한 3.0 시대를 열어가 볼까 합니다. 이러한 경기도가 되게 되면 우리 경기도민들은 1시간 더 행복한 도민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1시간 더 행복하다라고 하면 한 달이면 4시간. 4시간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루 이상이
더 행복하게 되고 1년 따져보십시오. 이 행복한 시간에는 나의 여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창조적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 인간의 삶의 질은 또 다른 창조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경기도 누구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이렇게 만들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문화적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많은 것을 보고 그렇게 해서 정치적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문화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이러한 창조시대의 경기 3.0 시대를 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